2020년에 이 임무재 씨와 법적으로 결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전 부인 이름, 삼성가 이름을 들먹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임무재 씨. 그런데 잠시 뒤에 그 이혼 소송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만 분명히 돈이 받은 돈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가에 얹혀 살았다는 게 충격적이고 그럼에도 또 고급 외제차, 지금 보시는 이 스포츠카는 과실하면서 보여주고 집 구할 돈은 없으면서 이렇게 스포츠카 타고 다녔다는 게 좀 납득은 안 되거든요. 그거 자체가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무재라는 것을 떳떳이 바뀌고 내가 삼성가의 사위였다라는 그거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연천 지역 사람들도 많이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은 없어서 컨테이너에 머물지언정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죠. 예. 저렇게 실제 본인 소유의 포르쉐 고급 차량을 타고 다녔는데 연천 지역에서 저런 차량들이 쉽게 자주 다니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게 누구 차냐고 얘기를 할 것이고 삼성가의 전 사위 이무재의 차량이란 얘기를 하게 됐을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이무재 씨의 얘기를 믿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A 씨가 가스라이팅 끝에 늙은 이 노모 또 이제 할머니를 폭행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무재 씨, 저 스포츠카 외제차를 보유할 정도의 돈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1조 2천억을 요구했다가 141억 정도 받는 걸로 판결이 났기 때문인데 당시 발언도 만나보시죠.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시나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변호사들이 배포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산 분할권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고문이 그 1심 재판부에서 8년 정도 결거를 했다고 하는데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런 말을 했던 임 전 고문이 이무재 씨가 지금은 교도소에 복역 중이고 무속인 여자친구와 한패가 돼서 한 가족을 가스라이팅해 감금 폭행죄 지금 그 혐의로 복역 중이다. 참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안 기자님, 마지막으로 141억을 지금 받았는데 자, 그 돈 다 어디 있고 컨테이너에 얹혀 살고 지금 이렇게 폭행, 감금에까지 연루됐느냐 이런 지금 댓글도 참 많이 달리고 있어요. 네, 원래 요구했던 1조 2천억 원가량의 재산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141억 원 정도를 인정받아서 받았다는 거죠. 굉장한 거액입니다. 과연 그 돈은 어디로 탕진을 한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썼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요. 그 무당이 이 A 씨에게도 내가 주식으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해서 돈을 받아갔다고 했죠. 주식 등으로 해서 이 돈을 탕진한 건 아닌지 하나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선 그가 만약에 실질적인 집이 있었다면 컨테이너에 머물 이유가 없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A 씨 아버지 그 신만이가 이 집에서 내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예. 내보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 신만이 아들 A 씨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 할머니를 감금 폭행하게 이르게 됐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컨테이너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볼 때 그가 이혼 과정에서 받았던 141억 원을 지금 그대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윤기찬 변호사님. 이무재 씨가 했던 말 중에 또 유명한 말이 있죠. 10년 전에 아들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라면을 먹었다. 이 삼성가에서 어떤 뭐 그늘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쭉 해왔고 자신의 이 소송 과정에서의 또 명분으로 삼아왔는데 10년 만에 이무재 씨의 몰락을 보셨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아들이 뭐 호텔을 물려받으면 자기가 뭐 어떻게 또 될 수 있다. 뭐 그런 헛꿈도 꾼 것 같고요. 쭉 지나시면 저희가 최근에 이부진 사장과 그 아들 임군의
이 소식도 쭉 짚어드렸는데 상당히 대비가 돼서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요. 아마 이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그 아들 관련돼서는 상당히 모범적이었죠. 유학을 보내지 않고 국내에서 최고 대학을 보낸 이후에도 가서 보면 그 사진 다 응해주고 이런 식으로 일반 그 여러 그 시민들과도 잘 어울리는 이런 모습 등을 통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모습을 봤는데 지금 이분 같은 이무재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범죄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것 이외에 그 범죄 혐의 자체가 상당히 상상이 안 되는 혐의예요. 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소위 서민의 아들, 손자 이분을 약간 그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러하여금 범행을 하게 했다는데 공모했다, 가담했다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냥 나가면 될 일이거든요. 인도 청구에 대해서 응해서 그냥 나가면 될 일을 안 나가면서 훨씬 중한 범죄를 가담했다는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방송이니까 전적으로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이건 일반인 입장, 그러니까 저희 소위 말하는 불량배 입장에서도 쉽게 가담할 수 없는 정도의 혐의예요. 뭐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 것이고 더군다나 아마 그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할머니가 연관됐다고 무속인이 아마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대기업의 사위라는 전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고 한 사람은 무속인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이 성이상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용했고 해서 일반 이 서민의 여러 가지 신체적 또는 뭐 재산적 갈취, 실제 학대 상당히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대비되는 입장이죠.